방송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수원 네. 영통자의 완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옆 신한 쌍용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1년도 6월 고점에 사서 지금 네. 팔아도 마이너스 1억 정도입니다. 어우, 마이너스 1억. 네네. 일단은 뭐 실거주시면 조금 더 버티시다가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내가 손절을 하고 다른 거 갈아탈 게 정말 눈에 보인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사실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팔았을 때. 네.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사서 어느 정도 좀 만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샀는데 그 1억 정도 올라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1억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그래도 상세가 된 거잖아요. 상세해서 또 갈아타는 전략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다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손절의 기준이 좀 네.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그 뭐 이런 상황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그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절할 때 다른 게 정말 눈에 보인다, 이거는. 확실하다. 무조건 확실하다. 아, 네. 쟤 간다. 네, 간다. 그러면 이제 빨리 손절하고 갈아타야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게 해도 이것도 내가 싸게 팔더라도 내가 이걸 싸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를 샀는데, 이게 좀, 이거 손해본 만큼 이게 올라준 거예요. 상세가 돼서. 그러면 이거 다시 이제 두 개 정리해서, 그럼 양도세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하고, 다른 것도 갈아타자. 이런 것도 가능한 근데 가능한 거고. 올라가는 게 확실히 네? 보이는데 네? 내 마이너스도 많이 까였어. 아깝죠. 좀 맞아요. 애매할 것 애매하죠. 같은데 그런 네, 경우는 맞아요. 어떻게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조금 뭐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이제 수입원을 더 앞바퀴를 좀 굴려서 좀 돈을 모아서 또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빨리 정리하고 다른 걸 갈아타기도 사실 그러니까 생각 이해는 되지만 그게 실제로 행동을 옮기긴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게 가는 게 좀 확실하다 하면은 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예전에 저도 당산동 아파트 계약금 걸었다고 했잖아요. 네. 계약금. 근데 반포 레미안이 이거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약금 건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5%에서 4천만 원이 이게 8억이었으니까 7억 8천이었으니까 네, 4천만 원이 아까워서 이거를 포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금이 5%였네요. 그때 5%였어요. 와. 네, 미분양 나가지고 5%. 원래 10%였는데 5%. 그다음에 나머지 5%는 나중에 하는 걸로 했는데 그냥 5% 4천만 원 포기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 3천 얼마 그 4천만 원 그걸 그냥 포기하고 반포레미안 미분양 잡았으면 됐는데 전 반포레미안 무조건 간다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그 4천만 당시에 원이. 4천만 원이. 그렇죠, 크죠.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나도. 못하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지금 왜냐면 그 경험이 쌓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선택, 내가 4천만 원 포기하고 그거를 많이 했으면 20억에 또 자산 가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 없겠죠? 근데 나오죠. 왜? 보트 타고 다니지 않을까요? 요트 같은 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근데 진짜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일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든데 또 재밌어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재밌고. 아, 눈을 보니까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일하는 게 나름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일이라는 게 내가 어느 순간 회사 직장 상사가 사장이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일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후네TV도 뭐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지만 제가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저는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일도 제가 뭐 책을 쓰는 것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쓰고 싶어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강의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상담료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누가 막 강요하고 하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이 재밌다. 골프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일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다. 건물주 마블도 제 머릿속에 항상 상상하던 거를 현실로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사주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마케팅도 지금 또 이렇게 일적으로 좀 상상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있죠. 항상 많죠 저는. 또 다른 뭐 어떤 많은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면 또 큰일 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그 손절하는 게 힘들다.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근데 반포 레미안은 누구나 갈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진짜 20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었던. 벼랑 끝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 제가 이 기사도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앞으로 트렌드는 서울 수도권이다. 지방은 좀 아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 쪽의 신축들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산 지방부터 먼저 올랐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 맞아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쯤 지나서 서울 수도권이 안 움직일 때 네. 지방부터 먼저 움직인 게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방 분권화 시대였던 거야. 지방 분권. 그러니까 지방 활성화 정책들.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투자도 이런 정책과 맞물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방 쪽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때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지방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전세 비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올라줬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게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오히려 수도권 시대예요, 수도권 시대. 예, 메가시티도 그렇고, GT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플랫폼도 그렇고,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거지, 물론 지방 일부 지역들 외에는 다 수도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랑은 지금 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그때처럼 좋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또 혹자는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건설사들 네. 지방 네. 건설사들 네. 중소업체들 지금 박살나고 네. 뭐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요. 네. 네. 대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음. 지방부터 뭔가 완화책 네네네. 조금 더 이 안 좋은 상황을 네. 타개하기 위한 네. 정부의 어쨌든 네. 건설사들이 막 줄도산이 나면 네네.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또 걷잡을 수 맞아요. 없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인 게 지방 투자 할 거면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 메가 트렌드, 메가 서울, GTS, 용인 플랫폼 시티 이런 쪽 해서 수도권,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그런 수도권 쪽이 투자 포인트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방은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네, 때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뉴스들이 슬슬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된 대부분이 풀릴 거다. 예, 그때가 투자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수요 공급도 조금씩 이제 더 어그러져 가고 있고 그치. 공급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방이. 네. 분명 그런 기회는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제 생각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과거 한번 역사를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가 이제 2010년도 요때였거든요. 2009년, 10년 요때 11년.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시장이 잠잠할 때 오히려 지방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세종시에 두 채 보유 중입니다. 둘 다 비과세 매도할 수 있는데요. 거주 투자 분리하여 서울 상급지 갈아타 놓고 싶습니다. 세종시 매도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제값 안 받고 급매로 싸게 두 채 모두 매도하고 서울 반포 미도 2차에 전세 끼고 투자해 놓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지방 규제 완화로 지방은 오르고 서울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 고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투자로 반포를 하시면 이게 그 규제지역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실거주가 해야지 또 어차피 12억 초과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다. 물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요새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그 반포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그 세금으로 해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까인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럼 과연 이 세금을 내고 이게 남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채가 비과세라고 하면 어쨌든 두 채를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파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비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비과세 구간이 12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6억에 사서 사실 가장 비과세는 뭐가 제일 좋냐면 6억에 사서 12억에 파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때가 딱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에 딱 2년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1년씩 나눠서 사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억짜리 세 채를 사는데 그 1년씩 나눠서 비과세 파는 전략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전략도 물론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전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포 아파트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전세 빼주고 실거주 할 거다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 실거주가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세금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좀 똘똘한 걸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서울이라는 건 알겠어, 트렌드가 지금. 네네. 메가시티, 서울 네. 몰빵, 오세훈 네네. 서울 몰빵, 뭐 네네. 서남권 뭐 개발 계획 나오고 네네.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 몰빵인 건 알겠는데 네. 뭔가 이게 이제 영차에서 한번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강남도 좋은데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익을. 그래서 왜냐면 세금 자체가 실거주 비과세가 안 되고 10억 초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적용이 안 되면 왜냐면 실제 거주도 해야 돼요. 그 장기보유 투표공제 80%까지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거주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런 게 제반 사항이 있으니 그 세금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실익을 따져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과세 타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죠? 네. 최대한 뭐 그 시간 맞춰가지고 네네네. 이 최대한 비과세는 네. 찾아 먹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매수는 네.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예, 왜냐면 이제 세금적인 효율을 따질 거냐, 그냥 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질 거냐, 아니면 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다. 이거를 따질 거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요번에 청약 요거 혹시 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셋째 청약에 100만 명. 이게 그 개포일단지 요번에 저희 집 옆에 네. 아파트 이제 좋은 아파트. 네네. 이게 뭐 당첨만 되면 20억. 이거 제가 그때 방송에 말씀드린 이게 보류지가 아니라 이제 분양가. 근데 이게 이렇게 싼 이유가 이게 로또 청약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분양가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분양가. 근데 이게 분양가 자체가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쌌다. 근데 이거 주변에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저. 그래요? 안 해요. 이거. 왜요? 확률이 너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상님이 도와주면 아니, 이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저는. 어제 파묘 보고 왔거든. 파묘. 그게 뭐예요? 아, 파묘? 예. 네. 조상이 되게 조상을 잘 그래요?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조상님이 도와주면 이제 당첨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당선되신 분들 정말 그러신 것 같고. 네. 예. 근데 이제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일부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거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3, 4평 아파트 건축비만 한 3, 4억으로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 3억 5천 원. 건축비만. 땅값 빼고. 근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축비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신축 아파트 수요는 계속 몰리기 때문에 집값이 더 여기서 뭐 빠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좀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게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이거 할 정도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은 손실분은 사실 조합들이 다 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합에 대한 손실로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그 부분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 당첨된 사람만 위한 거냐? 과연 공익을 위한 거냐? 그 당첨된 사람 한두 명을 위해서 몰빵해 준 거죠. 그 사람한테 몰빵해 준 거지. 그게 과연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제 정의에 맞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취지고 앞으로 분양가는 굉장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도 그렇고 네네. 지금 건축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하는데도 그렇고 네네. 엄청 지금 이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재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노원이나 이런 것도 추가 분담금 오르고 그러니까 다 헉헉하잖아요. 사실 그만한 돈을 낼 수도 없고 강남은 또 사정이 그나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쪽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슬럼화 되는 거예요. 슬럼화. 재건축이 안 되면 그냥 50년, 60년 그냥 아파트가 그냥 슬럼만 되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처럼 그냥 이제 상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슬럼화 되고. 근데 그게 과연 도시 경쟁력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거냐. 그런 문제는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요번에 또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때 가격이 정말 비상시적으로 많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요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비상시적으로. 특히 강남 3구는 정말 더 비상시적으로 올랐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잘못된 규제책이라든가, 잘못된 뭐 정책들, 그 다음에 뭐 교육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이 올랐다. 오히려
뭐 보수라고 하는 우리 그 국민의힘 정권 이쪽 전신 이때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급등하지는 않았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총선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이 과반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과반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비슷하게? 예, 좀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 뭐 비율적으로 가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요번에 그 둔촌주공 그 3년 실거주 의무 그것도 약간 계속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연기가 그 유예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세 감면도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 그 왜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소급 적용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거 믿고 부동산 사신 분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취득세.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해줄 건 빨리 해주든가 안 해줄 건 못 해준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책들이 좀 선명했으면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총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민해 보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